안녕하세요. 절세마녀입니다. 세리스쿨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가세자 대 간이 가세자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가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세자의 사업자 등록 기준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반으로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일자는 일반 가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부가세 납부 금액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 그리고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부가세 납부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일반 가세자는 고정자산, 즉 차량이나 인테리어를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인테리어를 하고 시작하면 지불한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 매입 공제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인데 제가 지금까지 세무사 사무실을 14년 정도 다니고 있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가사용 신용카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사장님 아직 못 봤습니다. 만약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랑 가사용으로 사용한 카드가 섞이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나 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가 신고할 때 많이 혼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재대금이나 상품대금, 소모품대금, 그리고 뭐 거래업체에 접대를 한다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저희가 부가세가 해당되는 항목이면 부가세 공제를, 그리고 부가세 안 되는 접대성으로 식대가 나간 경우에는 소득세 때 경비 처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용만 잘 하시면 부가세 때나 소득세 때 절세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식대나 백화점, 그리고 미용실, 학원, 면세 사업장에 사용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맞다면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세 할 때 경비 처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사업자 등록 기준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임대차 계약서를 했는데 사업장이 100평 이상이다. 그런 곳은 간이가세자 사업자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재지에 따라서 간이가세자 적용이 배제될 수는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서울의 강남에 만약에 내가 식당에 음식업을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런데 첫 해당 간이가세자 적용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소재지, 내 사업장의 주소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도 사업장 규모 면적이 100평 미만이고 사업의 종류도 그냥 소매업으로 1차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곳이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곳에서는 간이사업자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이가세자 사업자로 신청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소재지를 보고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매년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세 납부 금액은 간이가세자는 연간 매출 4,800 미만까지는 납부 의무 면제 제도로서 4,800 미만의 매출이 나오면 부가세가 있더라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세율은 업종마다 부가율이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소매 음식업은 15%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6월까지는 10%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5%로 간이가세자 부가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고정자산, 즉 차량을 구입하고
처음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자를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라는 제도 자체가 내가 매출 규모가 작고 소규모로 매출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도 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800만 원 미만까지는 부가세 납부도 없는데 내가 고정자산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사업자를 낼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트럭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부가세는 주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는 줬지만 나는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간이가세자로 적용이 해도 괜찮을지 일반 가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는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4,800 이상부터 카드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연간 매출 4,800 미만까지는 납부 의무 면제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데 굳이 카드 매입 공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세법에는 이렇게 생색내기용 생색내는 그런 세법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불리하지만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세법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 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혜택을 적용받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간이사업자는 4,800 이상부터 세금 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올해 2021년에 간이사업자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매출이 8천 이상까지 됐을 때도 간이가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라도 4,800 이상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소매업으로 하는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근데 신규 개업한 사업자다. 신규 개업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때는 신규 사업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4,800이라는 매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첫 해는 매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만약에 내가 4,800 이상이 올해 넘고 8천만 원이 미만이 될 때는 내년 7월부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유형업은 현행대로 4,800까지만 간이사업자 적용됩니다. 21년 사업자 등록 매출 8천 상향으로 됐기 때문에 22년 7월 일반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간이사업자로 매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었을 시에는 내년도 2022년 7월에 일반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6월 정도 되면 가세 전환 통지서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이 나옵니다. 그 우편을 받아보시고 내 매출 기준과 맞다면 7월부터 이제 일반으로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2년 1월에서 6월 매출에 대해서는 7월에 간이로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2년 1월에서 6월 매출에 대해서는 간이 가세자로 부가세 7월 25일까지 꼭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해서는 23년 1월 25일 날 일반 가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21년 11월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두 달 매출이 7,900만 원이 나왔을 때 다음에 7월에 일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두 달의 매출이 7,900이잖아요. 이 7,900에 대해서 나누기 2 곱하기 11을 해서 월 환산을 하기 때문에 월 환산을 해서 만약에 8천 매출이 이상이 나온다면 이 사업자는 그 다음에 7월 일반으로 변경되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절세 팁은요. 공제 가능 차량 구입이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는 게 부가세 혜택에서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소득세 파트에서 다뤄질 문제인데요. 차량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걸로 해서 소득세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첫 해에 매출이 많이 나올 시에는 소득세 때 내가 매출 대비 매입이 더 많아서 손실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15년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첫 해에 만약에 내가 차량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시작할 경우는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간이 사업자로 적용할 때는 1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음수거비나 인터넷 판매요. 요즘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1년 정도의 부가세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게 좋습니다. 1차 소비자로 대상을 한다는 거는 내가 바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어떤 서비스를 전달할 때는 1차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는 간이 사업자로 적용받는 게 제일 부가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목소리가 마이크를 장착하고 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멘트를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또 버벅버벅 많이 그랬네요. 다음에는 더 깔끔하게 매끄럽게 더 많이 준비해서 4주차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4주차 강의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 가세자 부가세 신고랑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서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를 알아야만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더 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강의 로고로 녹화 방송을 올리고요.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줌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건상 제가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은 DM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린스쿨 그분 다 아시죠? 절세에서 소고기 사 먹자. 오늘도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